비교급 강조 이게 예전에 어떻게 나왔더라 하다가 쌤 물 마실 거라고 이 일시정지 버튼 누른 다음 그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합니다. 비교급 강조 예전에 기출이 됐던 게 요거 안 된다는 거. 얘들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 very는 안 됩니다. 요게 나왔습니다. 비교급 강조 외우기 쉽습니다. 그 비교급 강조랑 뭐 비교급 강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뭐 수업 시간에 평소에도 맞죠 잡담 많이 하는데 쌤 예전에 저기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 학교 밑에 고깃집 있거든. 저 밑에 스벅 근처에 이 스벅 근처에 이렇게 고깃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 그때 벚꽃 보러 갔다. 저 어디고 무슨 삼익이고 저 있잖아. 우리 학교 근처에 저 유명한 삼익에 가는 길에 고깃집이 있었어. 고깃집 앞을 싹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앞에서 그 우리 고깃집 가면은 이렇게 왜 파채 같은 거 들어가죠. 파조렉이라고 하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파채보다 파조렉이라면 더 잘 알아듣습니다. 파조렉이 한다고 그래 파를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툭툭툭툭툭툭툭툭 썰어가지고 파를 축축축축 묻히고 계시더라고. 갖고 와씨 저제 파조렉이 있으면 맛있어 보이네. 나중에 저 이 벚꽃 다 보고 나면 파조렉이 맛있어 보이는데 저 집 고깃집 한 갈까 고기 먹으러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 그 벚꽃 막 흐드러지게 저기 삼익에 많이 피 있죠. 보고 나서 와따 이쁘다 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벚꽃 막 그 땅에 떨어진 벚꽃 막 위로 던져가지고도 놀고 막 엄청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고 가는데 그 고깃집 앞에 딱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아직도 파를 묻히고 있는 거야. 뭐 파만 뭐 하루 종일 묻히는 거야. 그때 쌤이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나? 어라? 이분 아직도 파 묻히고 계시네? 어라? A lot? 이분 아직 still 파 묻히고 계시네? far much 고 계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 어라? 이분 아직 파 묻히고 계십니다. A lot, even, still, far much.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 이거 하려고 너네 알잖아 내 수업 특징. 뭐 하나 예문 설명해 주려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해주는 거 요거 외워라고 여러분 그때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뭐 하고 있었죠? 큼직한 계획은 이렇게 했고 세웠고 이제는 저거 디테일을 좀 생각해 볼 차례다 라고 이 주인공이 말을 했었죠. 요 디테일 부분 봅시다. Before beginning your campaign, be sure to plan all the production details. 너의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be sure to 요거는 단어처럼 단어 수거로서 외워주면 됩니다. be sure to 하면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뭐를 확실히 해라. 확실하게 하다. 두 번째 뜻은 뭐뭐를 확인하다. 약간씩의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요거는 그럼 선생님 언제 이렇게 해석하고 언제 밑에 걸로 해석할래요? 언제 해석할까요? 그건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읽어봅시다.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봅시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이때는 확실히 하다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Be sure to plan all the production details. 모든 그 제품의 디테일을 계획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계획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다. 즉 확실히 꼼꼼하게 계획하라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계획할 게 아니라 이 만드는 제품 내가 아까 또 제품이라고 했니? 미안해. 제품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생산이라고 해야 되죠. 이 제품 생산하는 디테일을 확실히 해라가 나옵니다. 생산하는 디테일을 확실히 하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재료값은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크기의 제품을 내가 만들고 싶은지, 그런 모든 생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실하게 계획을 하라라고 합니다. 요거 이번 과에 나온 문법과 관련된 건데요. Before beginning 여기도 ing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조금 좀 그게 있는데 할 말이 꽤 있는데 before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은 접속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접속사죠. 근데 얘는 전치사로서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전에 보면은 모든 영어는 품사가 이빠이 많고요. 그리고 그게 다 서로 유동적입니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그 쌤이 저번에 요 규칙은 아직은 어려우니까 라고 말했던 규칙 중에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사구문 규칙에서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하고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ing로 만들어라. 뭐 접속사는 네가 원하면 안 떼도 된다. 뭐 원하지 않으면 없애도 된다.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랑 요게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법 하나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before를 사전상 나오듯이 전치사로 보고 전치사 다음에 동작이 나오니까 ing가 붙는구나 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봐도 되고요. 분사구문이 적용이 된 거구나 라고 봐도 요 모양, 결과적인 모양 똑같고요. 의미적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그거 구분하는 문법 변태, 문법에 막 고뇌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지금 적어도 여기에 쓰인 모습이 우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생산 과정, 생산의 이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하라.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계획하는지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How many products will you make?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좀 내용적으로 좀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네가 만들어낼 것인가? How long will it take to make the production?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뭐 하는 것이 to make the product. 내가 지금 혀가 꼬였나? 내가 아까 뭐 발음을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make the product?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러면 제품 얼마나 몇 개 만들지?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소요 시간 이런 것 등 프로덕션 디테일 생산의 디테일을 잘 꼼꼼히 확실히 계획해라. This planning is important because your potential investors will want to see a clear schedule. 이러한 계획 세우는 것이 is important,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너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잠재적인 투자자들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될 사람들이죠.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자 나는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올려놓는 걸 보고 결정할지 안 할 결정할 그런 사업가들이죠. 그 투자자들은 will want to see 보고 싶을 거거든. 뭐를? A clear schedule. 아주 명백한 스케줄, 명백한 계획을 보고 싶을 거거든. 너네가 돈 많은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해봐봐. 누군가가 저 이런 거, 저 온실 만들어서 딸기 키워서 딸기잼 만드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라고 올렸어. 너넨 돈이 많아.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는데 그 올린 사람이 계획을 개떡같이 적은 거야. 딸기 얼만큼 생산할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대충 온실 요 땅에 있는 데다가 한번 지어보고요. 뭐 딸기 뭐 죽으면 좀 뭐 하는 거고 딸기 많이 나면은 뭐 땡 잡은 거죠. 딸기잼? 뭐 딸기 나오는 만큼 만들겠죠. 모르겠어요. 이러면 투자가 하고 싶습니까? 아니겠죠. 최소한 요 정도의 면적으로 온실을 만들 거고 요 안에 딸기가 자라는데 평균적으로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요 정도 기간이 들고 하니까 요 정도 기간 이후에는 일정 양의 딸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 딸기를 가지고 딸기잼을 만들면은 요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딸기잼을 판매를 하면은 요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떠다다닥 뚜렷하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 친구 막 믿고 맡겨봐도 되겠군 하면서 돈 좀 줄게 만들어봐라 할 수 있는 거죠. Once your plan is complete, remember to set your funding goal. 일단 네 계획이 완성이 짠 된다면 remember, 기억하세요. Remember to set your funding goal. 네 기금 목표를 설정할 것을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에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좀 다 아는 단어랑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once. 자, once는 뜻이 두 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그 뜻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뜻이 일단 뭐뭐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그냥 만약에 뭐뭐 하면, 만약 이거 한다면 이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요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Once your plan is complete, 네 계획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자, 요 부분도 조금 봐야 될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다. remember to. 뒤에도 요 비슷한 거 나올 겁니다. remember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것의 형태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얘는 무조건 기억하다죠. 기억하다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동명사가 즉 ing가 올 수도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미래적 의미입니다. to는 항상 미래적 의미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동명사는 상대적으로 과거적 의미가 있고요. 과적이 아니라 과거죠. 오늘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아까도 맞죠. product, production 계속 이상하게 말하고 의미도 이상하게 하더만. 잠깐 어쨌든 미래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무엇 할 것을 기억하다. 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ing가 나온 거 과거죠.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숙제 해와야 할 것 혹은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해야 할 것 기억하죠? 라는 맥락에서는 remember to가 나오는 게 맞고요. 여러분 우리 영어 시간 첫 시간에 쌤이 우리 뭐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나나요? 할 때는 remember고 ing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to가 나왔죠. 그럼 나중에 뭐 할 것을 set your funding goal, 기금 목표를 세우는 것을 기억해내라. 그러니까 계획을 딱 완성하고 나면은 그래 기금 목표 세워야지 까먹지 말고 딱 기억해. It should be enough to complete the project and fulfill the reward for the investors.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것은 기금 목표를 말합니다. 기금 목표는 should be 뭐뭐 되어야만 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enough 충분해야만 합니다. 뭐 할 정도로 충분해야 하느냐?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 complete the project. 일단 그 프로젝트를 완수해낼 수 있을 정도로 기금 목표는 충분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돈이 0원이다. 그러면 기금을 얼마 해야 되는데 일단 100만 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거를 시작할 수라도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느냐? fulfill.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The reward for the investors. 투자자들에게 그 보상을 보상을 때는 만족이라는 한글보다는 좀 충족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이 100만 원보다 좀 더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맞죠? 뭔가 재료비가 100만 원이다. 그럼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그 외의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 기금이란 거는 충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금 목표를 잘 세워두세요. Consider all the necessary costs before deciding on the amount. 모든 필수적인, 완전 필수적인 그 비용들을 생각하세요. 고려하세요. 뭐 하기 전에? Before deciding on the amount. 총량을 결정하기 전에. 요것도 아까 위에 나왔던 before beginning하고 똑같은 거네요. Before deciding. 총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필수적인 비용이 뭐가 있는지 잘 고려를 해 보세요. 그럼 요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봅시다. 요약 관련된 뭐 또 글이 있네요. 뭐 크라우드 펀딩의 기원,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 제작 비용, 그렇다네요. 네. 자, 일단 윗부분에, 여기 윗부분에서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크라우드 펀딩 해서 온실 만들고, 딸기 만들어서, 잼 만들어서 팔고, 투자자들에게도 보상하고,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디테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세부 사항에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 밑에서 되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죠. 일단은 전체적인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 일정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양이라든지, 제품의 생산량이라고 합시다. 제품보다는 계속 오늘 말이 좀 헛나오네요.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만드는데 걸리는 제조 시간 등등의 일정이 필요하다. 일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 목표 이야기도 있었죠. 이 기금 목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느냐. 일단 완성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보상,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거, 이런 것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를 해야만 한다 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는 뭔가 조금 좀 각각의 대명사들이 나타내는 다른 것들이 조금 있기도 있고요. 비교급 강조라는 또 좀 어법적인 것도 나와 있었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근데 특히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선생님 before ing 이거는 접속사 아니에요. 분사구문으로 보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보든 뭘로 보든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똑같고 의미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 구분하려는 무의미한 행동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remember to, remember ing 이런 부분도 나왔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는 이번 페이지 나온 거 필기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그 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